엄마 자존감의 힘의 저자 이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미니멀 교육 또는 미래 교육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미니멀 교육과 미래 교육이 연결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작을 저는 미니멀리즘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미니멀리즘 하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좀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물질적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살자. 그게 원래 시작은 제 생각에 우리가 1년 이상 불필요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은 버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집안을 일단 정리할 때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요게 발단이 된 게 그 미니멀리즘을 해서 점차 옷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또 1년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만 가지고 살자. 그런 차원에서 가전제품을 버리는 미니멀리즘도 있고요. 제가 봤더니 요즘 릴레이로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또 한 예로 우리 스티브 잡스, 애플 핸드폰을 보면은요. 그게 정말 미니멀리즘을 아주 잘 표현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버튼으로 그 복잡한 기계를 아주 다양한 기술이 녹아있는 그 기계를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스티브 잡스가 고안해낸 핸드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보면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도 나오고, 그 무소유가, 그러니까 그 미니멀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하다. 많이 가질수록 내가 여러 개 중에 선택한 것 중에서 지금 못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 더 남아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안증 또는 불안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갖자라는 마음에 있을 때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어떤 욕심,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니멀 교육하고 연관을 시켜야 하잖아요. 네, 우리 미니멀 교육은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장난감 많고요, 그쵸? 그리고 또 더 많은 지식, 또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 영상전지,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과잉 자극, 그러니까 지나친 자극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난감들을 많이 가진 아이들 보면은요, 그 장난감으로 끝나나요? 더 가지고 싶어지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갖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사교육도 시키다 보면 점점 늘어나고요. 핸드폰도 자꾸 보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가지고 놀고 싶어지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미니멀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책은 잠깐 참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시작하는 엄마표 미래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지은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교육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서 그 우리나라 교육 특구 강남 목동 등지에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를 상대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그런 기자가 쓴 엄마표 미래교육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로만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21세기 영어교육혁명이라고 최창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영어교육 현장에 계신 분인데 꼭 영어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 교육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라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미니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접하다 보면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두 가지가 생긴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여유 시간이 없고요. 어떤 여유 시간? 스스로 생각할 여유 시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하면 핸드폰을 잡고 뭐 텔레비전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심심함이 아니고요. 정말 심심해서 아무것도 그런 자극적인 거 없을 때 그 심심함을 극복할 수 있게 스스로 극복해내게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꾸 자극적인 걸 주는 이유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심심한 거를 볼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놀아줄까 얘기를 하는데 이 미니멀 교육 학자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정말 가장 강한 자극이지만 그 다음으로 강한 자극은 뭐냐면 부모가 놀아주는 게 또 강한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모랑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놀아주면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 유대감, 그런 것들이 생겨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아이를 그래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놀아줄 때는 놀아주는데요. 아이가 심심할 만한 시간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심심할 때 바로 가서 놀아주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한테도 심심할 시간을 극복할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심할 시간을 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가 무엇을 관심 있었는지 유심히 살핀 다음에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재료 정도는 준비해주면 좋고요. 고학년인 경우에도 뭐 그런 거지만 뭐 그 여유 시간에 책을 좀 옆에 이렇게 주변에 놓는다거나 또는 그 아이가 그림 그릴 만한 도구들을 좀 준다거나 수채화 도구나 수채화 관련된 책이나 그리고 뭐 고난이도의 뭐 종이 오리기나 어떤 코딩할 수 있는 책이나 어떤 그 기구들 있죠. 코딩할 수 있는 우리 과학 실험 기구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사교육에 좀 더 의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예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요. 주말에 몰아서 어떤 3시간 이상 정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도 핸드폰 사용도 자제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핸드폰은 잊지 않고요. 저희가 사용하다가 이제 갈아타고 남은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허락하에 만화 영화를 본다거나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평일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아이들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쯤 집에 들어오면 제가 놀아주지는 않고 놀아줄 시간이 없죠? 밥하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텔레비전,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떻게 놀까요? 일단은 다양하게 노는데 낮에 친구들과 놀았던 요즘 남자들 사이 유행한 탑플레이트를 가지고서 놀기는 하는데 그 탑플레이트 보면은 뭐 회전하는 방향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좌회전용, 우회전용 이런 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개조를 해갖고 좌회전을 우회전용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실험을 얘가 도나 안 도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또는 색종이 접기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색종이를 막 그 500매짜리 뭐 이렇게 잔뜩 사다 주거든요. 사이즈별로도 사다 놓고 색종이 관련된 책도 많이 사주고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색종이 접기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그 색종이 갖고 탑플레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잘 돌리는 걸 여러 번 해요. 그러면 학교 가서 그 친구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만드는 방법을 그걸로 또 놀이를 해. 게임을 아이들끼리. 예, 그렇게도 하고 또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거실에 뿌려놓으면은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책을 봐요. 네,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에 보면은 책 보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심심하게 만든 효과입니다. 아,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것도 말씀드릴게. 택배가 오면은요, 그 상자가 있잖아요. 그 상자를 버리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상자를 보물처럼 여겨요. 그 상자를 해체해서 네, 다양한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어붙이기 해서 또는 영화에서 봤던 한 캐릭터가 생각나서
박스를 몸 통과할 수 있게 오리고 막 팔에도 끼우고 모자로도 쓰고 뭐 캐릭터 흉내도 내고요. 이게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 하나는 뛰어나다라고 성적표, 아니 뭘까, 통지표, 학교 통지표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아이들을 자랑하려고는 한 건 아니고, 요게 바로 어디 뭐 블럭피아 가서 뭐 블럭놀이 하고 어디 가서 수업 들으면서 창의력 키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아이가 심심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고안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료나 어떤 그런 재료적인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미래 교육으로 가야잖아요. 그러면 왜 제가 미래 교육을 얘기했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영어 교육 혁명에서 보면은요. 20세기와 21세기를 아주 자세히 비교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또 읽어보면서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 공부해온 시대는 20세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지만 21세기 초반이에요. 20세기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20세기하고 21세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 20세기는 어때요? 암기식 위주잖아요. 지금도 벗어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준비해온 커리큘럼을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은 설명하시고 우리는 듣고 외우고 그거를 시험으로 또 풀고요. 그쵸? 그 결과는 어때요? 고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21세기는 어떠냐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20세기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준비해 올 수도 있지만 주제를 하나 던져주면 조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주제에 맞는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가 고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거죠.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배웠다면 21세기는 능동적이고요. 20세기는 세상이 굉장히 좁았죠. 인터넷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21세기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금방 다른 나라와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미니멀 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21세기에 요구하는 인재는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재가 아닙니다.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지는 거예요. 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거기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재를 뽑을 때, 학생을 뽑을 때 어떤 거를 따지냐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 보이질 않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어떠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세계에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따지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따지고요. 당연히 리더십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회 공헌 능력 같은 것도 따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또는 사교육 학원에 가서 무슨 지식을 받기만 한다면 이런 능력들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자기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옆에 있는 뭐 동생이든 동료, 친구들과 협업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우리 부모님 그리고 교육자 선생님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꾸 어떤 교육적인 성적을 올리기 위한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팁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팁을 얻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교육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활동하게 될 미래 사회는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요. 알고서 교육 방향을 잡아야 팁을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든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양한 분야로 해서 어머님들과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도 길어졌어요.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